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우리가 물건 살 때마다 거의 항상 붙는 세금, 바로 부가가치세인데요. 이 부가세의 구조 안에 아주 교묘하고 흥미로운 함정이 하나 숨어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에 정부가 어떤 상품을 세금을 면제해 주겠습니다. 라고 발표하면 이거 소비자한테는 무조건 이득일까요? 보통은 당연하지 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오늘 그 상식 뒤에 숨겨진 놀라운 경제 원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는 그냥 제 생각이 아니고요. 바로 이 책 우리나라 재정학 분야의 교과서 바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이준구 교수님의 재정학 교재 내용을 바탕으로 쉽고 명쾌하게 풀어드릴 겁니다. 자,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소비세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월급이 100만 원인 사람이나 1000만 원인 사람이나 똑같은 우유 한 팩을 사면 세금은 똑같이 내죠. 내는 세금 액수는 같지만 이게 각자 소득에서 차지하는 무게감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렇게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큰 부담이 되는 성질을 경제학에선 역진성이라고 불러요.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아니 교수님, 그럼 불공평하니까 저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쌀이나 책, 이런 생필품은 아예 세금을 면제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정말 합리적이고 또 직관적인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면세 제도,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해결책이죠. 세금을 없애서 상품 가격 자체를 낮춰주면 저소득층의 부담이 줄어들 거다, 이런 생각이죠. 그럼 이 면세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면세는요, 말 그대로 특정 품목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리스트에서 아예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물건을 살 때 가격표에 부가세 10%가 안 붙는다는 뜻이죠. 겉으로 보기엔 어때요? 와, 이거 세금이 그냥 완벽하게 영원히 되는구나,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말이죠. 과연 그럴까요? 최종 단계에서 세금이 안 붙는다고 해서 그 물건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에서 붙었던 세금 부담까지 정말 제로가 되는 걸까요? 여기에 바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아주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면세의 그 숨겨진 함정이 뭔지 아주 간단한 칙상 제조 과정을 예로 들어서 제가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부가세 시스템의 심장, 그 핵심 원리는 바로 매입세 공제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업자가 물건 만들려고 원재료 사면서 냈던 부가세를 나중에 자기가 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거든요. 마치 세금이 단계별로 바통을 이어받는 릴레이 경기 같은 건데 면세는 이 릴레이 중간에 바통을 그냥 땅에 떨어뜨려 버리는 것과 같아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목재업자가 책상 만드는 사람한테 100만 원짜리 나무를 팔면서 부가세 10만 원을 더해서 총 110만 원을 받아요. 그럼 책상 제작자는 110만 원을 냈죠? 원래 부가세 시스템에서는 이 10만 원 나중에 나라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정부가 학생용 책상을 면세 품목으로 딱 지정해버린 거예요. 그 순간 책상 제작자가 나무 사면서 냈던 그 10만 원을 돌려받을 길이 딱 막혀버립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 10만 원이에요. 책상 제작자가 돌려받지 못한 이 부가세 10만 원이 그냥 공중으로 뿅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이 돈은 고스란히 책상 제작자의 비용, 즉 책상의 원가 안으로 스며들어가 버리는 거죠. 바로 이걸 경제학에서는 누적 효과라고 불러요. 돌려받지 못한 세금 10만 원은 결국 비용이 됐고 책상 제작자는 이 손해를 보고 팔 순 없으니까 책상 가격에 이걸 반영하겠죠? 결국 면세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중간 단계의 세금이 가격 안에 숨어서 최종 소비자에게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사실상 불완전한 면세인 셈이죠. 자,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교수님, 그럼 세금을 진짜로 완벽하게 영원으로 만드는 방법은 아예 없나요? 네, 있습니다. 바로 영세율이라는 훨씬 더 정교하고 똑똑한 도구가 있죠. 영세율은요, 면세처럼 과세 대상에서 아예 빼버리는 게 아니에요. 부가세 시스템 안에는 그대로 남겨두되 최종 세율만 0%로 적용하는 아주 스마트한 방식입니다. 겉보기에는 이것도 최종 세금이 0원이니까 면세랑 똑같아 보이지만 시스템 안에 남아있다는 이 차이가 정말 하늘과 땅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 지점,
이게 진짜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영세율은 세율만 0%일 뿐 여전히 과세 대상 품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원재료를 사면서 냈던 모든 부가세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면세 때문에 뚝 끊어졌던 그 세금 공제의 연결고리가 영세율 아래에서는 완벽하게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제도가 얼마나 다른지 한눈에 딱 들어오게 표로 비교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핵심 차이가 명확하죠? 면세는 시스템 밖으로 나가버려서 매입세 환급이 안 되고 결국 불완전하게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에 그칩니다. 반면에 영세율은 시스템 안에 머물면서 0% 세율을 적용하니까 매입세액을 전부 돌려받아서 세금 부담을 완벽하게 제거해주죠. 바로 이 완전한 세금 제거 효과 때문에 우리나라가 자동차나 반도체를 수출할 때 이 영세율을 적용해서 국제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파헤친 부가가치세의 비밀,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핵심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모든 건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이라는 문제에서 출발했어요. 이걸 해결하려고 내놓은 가장 쉬운 카드, 면세는 알고 보니 매입세 공제라는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 숨은 세금이 소비자에게 넘어갔고요. 반면 영세율은 세율을 0%로 적용하는 스마트한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세금 부담을 완벽하게 제거했습니다. 오늘 내용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거예요.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이라도 그 작동 원리를 정확히 모르면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책 결정자라면 모든 상품에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의 효율성과 저소득층을 위해 복잡한 예외를 두는 공평성 사이에서 어떤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이 어려운 딜레마에 대해 고민해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시간은 큰 의미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경제학장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